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국투본 즉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선거정의투쟁을 치열하게 벌여온 민경욱 전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이 임박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련을 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겠지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라고 밝혀 조만간 국힘 탈당을 공식 선언할 뜻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얼마 전 취재에 여러분께 전해드린 대로 민경욱 전 의원은 국힘당 탈당 후 4.15 총선 등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 및 책임자 단죄,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개선 등을 촉구하는 애국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한 사실상의 선명자유우파 신당을 통해 이번 4.10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힘당 공관위는 제가 제기한 이 신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대꾸도 없이 제가 속한 인천 연수구 을에 경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한 저를 묻지마 컷오프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이철규와 장동혁, 정영화는 왜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까? 한동훈의 고교 동문과 윤석열의 1호차 탑승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3, 4위 간의 경선입니다. 인천연구원은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 사이에 도토리 키재기 경연입니다. 지역 구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처사입니다. 너희는 그냥 입 닥치고 우리가 정해주는 후보를 찍으라는 말이죠. 모욕적입니다.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미련을 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겠지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그러면서 우파 애국 세력이여 모여주십시오. 행동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밝혀 사실상의 신당 창당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의 김영주가 들어오는군요. 민경욱이 나가면 국힘당 당원의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색깔은 크게 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지금 말한 김영주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죠. 서울 영등포 갑에서 3선 의원을 했는데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거의 모시다시피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시켜서 아마 영등포 갑에 출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김영주 의원의 국힘 입당에 대해서는 애국 세력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과 함께 자유우파 애국 신당 창당의 주역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김경률, 민경우, 이상민, 유종필, 최원식, 함웅경, 김건식, 김형동, 박상수, 김영주, 한동훈의 좌파 미래, 국진 비례 참 기대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좌파 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 대거 영입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면면이 앞으로 참 기대된다. 이렇게 시니컬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또 박성경 작가는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586 운동권 청산하자며 강성 운동권 출신들 줍줍하더니 홋카이도 오염수 선동분자 윤미향 지지한 김영주까지 국힘당은 폐품 수집하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여기에서 홋카이도를 의식적으로 홋카이도라고 글자를 바꿔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또 선관위 공무원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대표는 다음과 같이 김영주의 영입에 대해서 코멘트했습니다. 자유우파 시민이 국힘당 주인인데 한동훈은 이재명이 버린 여자 김영주를 데려와 공천을 한다. 이것은 자유우파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버한 것 아닌가. 자유우파 시민은 한동훈에게 좌파를 꽃감아 태워주라고 위임하지 않았다. 총선이 끝나면 한동훈에 대해
다시 재고해봐야 한다.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또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공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우파들은 민주당 선거 폭망을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면 선거에 이겨야 하는데 여론을 무시하는 무모한 공천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 이재명은 총선을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확신의 배경은 이재명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세력을 접수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아니나 다를까 선관위는 여러와 같은 자유우파 시민의 요구인 사전선거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못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투표용지 개인도장 날인은 국힘당 지도부도 나서서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생깐 것이다. 종전처럼 도장 날인을 인쇄로 가름하겠다는 것이다. 인쇄소는 대를 이어 선관위와 생태계를 공유하여 왔다. 인쇄 물량이 선거만큼 많이 나오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없다. 선거가 없으면 굶어 죽는 게 인쇄소다. 그래서 인쇄소는 선관위의 하부 기관과 다르지 않다. 그런 곳에서 선관위가 화폐만큼 중요한 투표용지 완성품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돈을 찍어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투표용지로 선거를 하겠다고 똥꼬집을 부리는 선관위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행태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선관위의 아나무인과 이재명의 아나무인이 겹쳐지지 않는가? 이재명이 좌파 언론까지 비판할 정도로 공천을 막무가내로 해대는 이면을 국힘당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총선에 지고 항변해봐야 소용없다. 그때는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 편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선관위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고집을 부려서 합니다.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는데 지들 마음대로 선거관리 규칙이란 걸 만들어서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로 가늠하고 집권여당이 법대로 바꾸라고 요구를 해도 집권여당의 요구를 속말로 쌩까버리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번에도 하겠다 이렇게 최종 결정한 게 바로 대한민국 선관위입니다. 저런 선관위를 그냥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수사도 검찰이 몇 차례나 압수수색을 해서 곧 제대로 수사할 것 같이 하다가는 몇 달째 거의 지금 100일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만약 검찰이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전직 선관위 사무총장이든 사무차장이든 몇 명을 집어넣고 했으면 선관위가 지금 저렇게 건방지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검찰 책임이 적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적지 않을 거고 얼마 전까지 법무장관 하다가 지금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하고 있는 한동훈의 책임도 적지 않죠. 검찰총장인 이원석 하나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 정권의 핵심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 검사 라인들이 일을 똑바로 했다면 선관위가 저렇게까지 오만방자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경욱 전 의원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힘당 특위에서는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인력과 예산을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관리인 도장 직접 날인을 관철시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다. 직접 날인이 아니라도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가 프린터로 인쇄되니 가짜 투표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유권자 눈앞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 바보가 어디 있나?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를 하니까 다른 곳에서도 손쉽게 수만 장씩 만들어 집어넣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걸 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이 필요 없는 이유라고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게 분명하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 하나를 선관위가 거부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정말 선관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황당하기 짝이 없고 저렇게 오만 방자한 공무원 조직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